무심코 지나친 어떤 것들이 종종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곤 합니다. 밥상을 든 여인이 누군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안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말없이 밥상만 내려놓고 가버리는데요. 그리고 며칠 후 밥상을 든 또 다른 여인이 같은 곳을 찾았습니다. 방 안에 새 밥상을 차려놓고 전에 놓아둔 밥상을 확인합니다. 손 하나도 안 댔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의문의 밥상. 대체 그 주인은 누굴까요? 한 달 후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아이고, 이 사람아. 아이고, 이 사람아. 문제의 집으로 다급히 들어온 순동 씨. 뭐가 대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셨어요? 그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 종기. 아, 대체 어디 있어요? 아, 니들 아빠 어디냐고? 그게... 저기요. 예? 딸들이 밥상을 갖다 놓은 곳이 아버지 종기 씨의 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대체 이 방에서 뭘 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또 왜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걸까요? 방문이 열리고 곧이어 순동 씨의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모습. 바로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된 종기 씨의 시신. 함께 살았던 집안에서 왜 가족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이렇게까지 방치해 놓은 것일까요? 저기 진짜 죽었어요? 사람의 답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저런 짓을. 이거 나요. 전 진짜 몰랐어요. 아, 저 밥상은 뭐야? 아, 죽은 사람한테 여지껏 밥까지 차려주고 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던 거야? 이것도 나요. 엄마, 괜찮아? 죽은 아버지에게 매일 밥상을 갖다 바친 여자들. 대체 이 집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엄동설안의 산속에서 뭘 찾는 거죠? 좌우로 고온 입자는 땅을 파면 팔수록 나오기 마련이죠. 어디 한번 봅시다. 곤입자라는 게 흙을 말하는 거군요. 아니 그런데 이걸 왜 먹는 거예요? 황토가 아주 좋습니다. 이것처럼 몸에 좋은 게 없는데 말입니다. 어? 아무리 몸에 좋아도 먹을 게 따로 있죠. 그나저나 건강을 위해 흙까지 먹는 이들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잠시 후 한자리에 둘러앉은 이들. 이건 또 뭔가요? 참 한 끼 식사마저 독특합니다. 자, 제 생식법을 함께 하신 지 오늘이 벌써 한 달째 되는 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시간 빠르네요. 자, 어서들 드시죠. 예. 그 말로만 듣던 생식을 하는 사람들이었군요. 이들은 한 달째 함께하며 생식요법을 배우고 있나 봅니다. 사람이 불에 닿으면 죽듯 음식도 같은 이치인 것을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기 씨의 관심사는 오로지 생명 연장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장수 비법을 연구하기 위해 전국 팔도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수행을 끝내고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이었지만 종기 씨는 별채에서 따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종기 씨 방 안에 이게 다 뭔가요? 평소 민간 신앙에 의지하는 종기 씨 취향답게 참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야, 왜 이렇게 춥냐? 좀 이따가 마사지 하러 가지러 갈까? 좋지. 카드 값
날라왔나 보다. 추워. 야, 가자. 그 시각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온 종기 씨의 두 딸들. 언니 왜? 왔나 보네. 아, 배고파. 아, 그러게. 먹어도 배고프냐. 가자. 아니 아버지가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인사조차 건네지 않고 가버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지만 반기는이 하나 없는 집이라니 종기 씨 신사가 참 처량합니다. 우리 왔어. 짱만 찍고 왔네. 앉아. 밥 먹자. 맛있겠다. 맛있는 냄새. 은혜야 된장국이네. 아, 맞다. 엄마, 아빠 온 거 같은데? 밖에 나가서 죽었나 했더니 살아있네. 아니, 근데 이번 달 카드값 장난 아닐 텐데. 진짜? 저번 달에 돈 얘기 엄마가 했으니까 이번 달에 너희 둘 중에 한 명이 해. 엄마! 치사하다, 진짜. 나 진짜 죽어도 얼굴 보고 말하기 싫은데. 아버지를 돈 나오는 기계쯤으로 취급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가족사이기도 하지요. 그날 밤 종기 씨는 홀로 식당에 앉아 생고기까지 날로 먹고 있습니다. 종기야. 그렇게 오래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종기. 자네 어딜 갔다 왔어? 한참 안 보이더니만. 에? 친구 순동 씨가 종기 씨는 그리 달갑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이고 난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참내나 나 몸심은 앞에다 그냥. 얼마 전에 그렇게 내가 안 간다고 귀찮다고 해도 우리 애들이 가자고 해서 말이야. 자네 괌 알지? 거기 갔다가 여기 맛이 좀 있더라고. 아이고 그까진 걸 가지고 뭐. 예. 이번에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 마누라랑 자식이 그게 다구나 싶더라니까. 혼자 오래 살아서 뭘 된가? 안 그래? 만나다. 딱 하나 있는 친구 순동 씨는 항상 가족 자랑을 하곤 하죠.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들이 오늘따라 귀에 맴도는 종기 씨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부인과 두 딸이 있는 방으로 가봅니다. 나 왔어. 아니 그런데 종기 씨의 말에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가족들. 에휴, 가만히 두었을 뿐인데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이 마음들을 어디서부터 풀어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앞에 고깃집이 새로 생겼더라고. 이거 익혀서 말고. 참, 엄마 내가 그때 얘기한 찜질방 있잖아. 우리 거기 나가볼까? 그럴까? 그럼 지금 가서 그냥 자고 오면 되겠네. 그래. 나 안 그래도 찌뿌둥했는데 잘 됐다. 지금 바로 가자. 빨리 챙겨. 가자. 엄마 빨리 챙기자. 정말 해도 너무하긴 합니다. 이것들이 사람이 많은데 대꾸도 안 하고. 맞다, 정미정. 너 먹을 거 챙겨? 내가 목욕용품 챙길게. 알았어. 팩은 못 챙길까? 그래. 빨리 나와. 빨리. 내가 챙길게. 여기가 아니지. 나 저쪽으로. 야, 너 팩 챙겨, 팩. 이것들 여기 뭘 내가 책임질라고 이다. 종기 씨 결국 가족들과 대화를 포기하고 맙니다. 한 집안에서 아버지를 철저히 투명 인간 취급하는 가족들.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뭐야? 왜 안 하던 짓 해? 몰라. 눈 마주칠까봐 시겁했다. 진짜 목소리도 듣기 싫어. 진짜 싫어. 종기 씨 어쩌다 이런 천덕꾸러기 신사가 됐는지 참 외롭고 쓸쓸한 밤입니다. 평소 미신에 관심이 많았던 남자는 퇴직한 이후 장수에 관한 온갖 비법들을 연구하고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의 가족은 그의 전 직장에서 나오는 연금과 남자가 소유한 주택의 임대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아무도 외부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가족의 또 다른 특이점은 출입문을 별도로 쓰는 집에서 아버지만 따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족 간의 사이를 더 벌어지게 할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항상 그래왔듯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종기 씨. 아니 그런데 이 생선 대가리들은 왜 놀고 있는 겁니까? 그 비린내가 동네방네에 진동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뭔 냄새가 돼? 이봐요, 정씨. 세상에 냄새. 저 여러분이나 껐다고 하면 정시야. 정씨,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생선 대가리까지. 아우, 당장 안 치워요? 치우라고요, 빨리. 아니, 아저씨 잘 들어요. 이 생선 대가리를 여기서 말려야 잡기들이 물러가고 내가 오래오래 장수를 한다고요. 아우, 잡기고 나발이고 이 집 냄새 때문에 내가 머리가 띵띵해. 아우, 저번에 쓰레기 같은 거 가져다가 널더니만. 쓰레기! 아우, 아줌마 안에 있죠? 그 집 아저씨 거 이것 좀 치워요, 제발. 아우, 죄송합니다. 아, 죄송이 뭐가 죄송해? 니 여기 손만 대기만 해봐라. 대답 안 해. 여기 손 대지 말라고 했어. 아우, 나 같아도 창피해서 같이 못 살지. 아유. 잡기들보다 이놈의 옆에 애들을 내쫓아야만 내가 제명을 다하지. 종기 씨는 이미 동네에서 유명인사인가 봅니다. 그날 저녁 외출하기 전 마당을 살피는 종기 씨.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생선 대가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놈의 옆에 내가 그냥. 곧장 아내와 두 딸이 있는 방으로 향하는 종기 씨. 내 생선 대가리 네가 치웠지? 오늘도 메아리 없는 외침입니다. 이 옆에 내가 미쳤나? 내가 손 대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이것들이 정말. 바로 그때 저기 아빠. 어? 소닥보트 탈 때는 언제고 딸이 웬일로 말을 다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꺼낸 말은 아니, 오늘 15일이잖아요. 돈 주세요. 아니 이 상황에 돈 얘기라니요? 아침에 내가 얘기하려고 갔는데 방에 안 계셔가지고. 이년들이 미쳤나? 내가 너희들 돈 주는 지게냐? 내가 피해.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만해. 왜 그래요, 이게? 내가 돈이냐? 내가 돈이야. 내가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아빠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큰딸 미숙 씨의 한서린 외침. 이 가족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야! 다 집합시켜! 다 일어나라 그래! 야! 여기 왔어요? 야! 일단 자요. 빨리 씻으러 가요. 야! 너는 애를 그러면 어떻게 시키는 거야! 씨! 야! 집합! 다 일어나라 그래! 야! 이씨! 뭐 하는 거야! 지금 애들은 뭐하지? 얘들아, 제가. 애를 왜 따라 들어와! 뭐 하는 거야! 언제나 술을 입에 달고 살았던 종기 씨. 술에 취한 날이면 늘 가족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이들에게 종기 씨는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야, 문 안 열어? 또 맞고 싶어? 온전치 못한 가족을 들여다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얼굴만 봐도 폭력의 잔상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걔가 똥을 끊지. 몇 년간 잠자마다 했다. 내가 아빠 눈 왜 못 보는데? 왜 보는데? 어릴 때부터 눈만 마주치면 때렸잖아. 왜 또 때리게? 때려! 그 나이 먹고 밥 먹듯이 손 올라가는 거 주책인 줄 알아? 창피한 줄 알아? 그나마 돈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아빠 대접해주는 거야. 알아? 이년이
밖에 나가서 우랑 분번 생각도 안 하는 것들이 다들 어딨어? 그 성질 어디 가나요? 불같은 성질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지요.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칼 어디 있어? 칼. 급기야 아내와 딸들의 생활비까지 빼앗아 버리는데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카드! 내 카드! 말로 해! 말로 해! 잘난 너희들끼리 내 돈 없이 한번 차를 사라봐. 이래야 정신을 차리지. 결국 가족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또다시 내몰아버린 정기 씨. 이제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이제? 그로부터 며칠 후 순동 씨가 정기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유, 이 재수 씨 집에 계셨네요. 종기 이 사람이 통 연락이 안 되길래. 아빠 모르겠는데요. 어? 그 양반이 언제 어디 가면 간다 말하고 갔었나요? 저번에도 생식 배우러 간다고 한 달이나 집 비우고 그랬었는데. 맞네, 맞아. 딴 게 아니고 우리 애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이거 안마 의자 좋은 걸로 하나 보내줘가지고 그거 한번 앉으러 오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없네. 에이그 참. 자, 종기 오면은 나한테 연락이나 하라고 전해줘요. 네, 가세요. 예. 이번에도 순동 씨는 정기 씨에게 자랑을 늘어놓고 싶어 찾았나 봅니다.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영자 씨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 겁니까? 두 딸들마저 안절부절 못하는 걸 보니 무슨 큰일이 생긴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영자 씨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저기요. 우리 집에 좀 잠깐 와주실래요? 와서 꼭 해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이들이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그 부탁을 하는 걸까요? 잠시 후 뭐가 대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셨어요? 그게... 급히 부른 사람이 순동 씨였군요. 그런데 종기, 대체 어디 있어요? 니들 아빠 어디냐고? 저기요. 순동 씨는 다짜고짜 종기 씨의 행방을 묻더니 그가 있다는 방문을 열어봅니다. 바로 그때 방 안에서 발견된 건 종기 씨의 끔찍한 시신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발견된 남자의 모습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방에 가만히 누운 채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남자의 사망을 두고 의문점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족이 한 집에 함께 살고 있었지만 남자가 죽은 지 한 달이나 방치돼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을 통해 남자의 죽음에 얽힌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아니 한 집에 같이 사시면서 죽은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맞아요. 몰랐어요. 형사님들, 이 사람들 거짓말 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저씨. 정말이에요. 이거 왜 이래? 분명히 내가 한 달 전에 왔을 적에 없다고 했으면서도 방에 보니까 밥까지 차려져 있었다니까. 이거 왜 이래? 그게 사실은 가족들은 왜 종기 씨가 집에 없다고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뭐야? 밖에 누구 왔어? 네 아빠 딱 하나 있는 그 친구. 아, 맞다. 아까 아빠 어디 나가던데? 아빠 집에 있었어? 며칠간 안 보이길래 또 어디 간 줄 알고 아저씨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며칠 못 본다고 죽고 못 사는 사이도 아니고 뭘. 우린 밥이나 먹자. 늘 그래왔듯이 종기 씨가 들고 난 자리에 무심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종기 씨는 왜 죽음에 이르게 됐을까요? 애군이 꼈어. 안 됩니다. 저 오래오래 살아야 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네. 먹을 것을 멀리하게나. 먹을 것을. 먹을 거. 예. 평소 미신을 믿었던 종기 씨는 그날부터 단식을 선언하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는데요. 미수가 이거 네 아빠 방에 갖다 줘라. 진짜 상전이 따로 없네. 이제 싫다고 말하기도 입 아파. 끼니 때마다 밥상을 가져다 줬던 가족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종기 씨의 방안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로한 종기 씨에게 단식은 몸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는데요.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종기 씨의 상태를 눈치챈 이도 심지어 알고 싶어하는 이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외면한 사이 종기 씨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 갔지만 아내와 딸들은 그저 해왔던 대로 방안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밥상만 놓고 나갔던 것입니다. 손 하나도 안 댔네. 끼니 때마다 딸들이 아버지 방문 앞에 식사를 내려놓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버지가 장수하겠다며 단식을 선언한 이후 밥상에 손을 대지 않아도 이상 징후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의 방문 앞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파리까지 들끓는 등 수상한 낌새가 있었음에도 평소 쓰레기 등 냄새가 났던 집이었기 때문에 이웃들은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고 가족들은 아버지가 진짜로 죽어 있을까봐 무서워서 방문을 열어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특별한 타살 정황이 없어 방 안에서 홀로 숨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심코 지나친 어떤 것들이 종종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곤 하지요. 같은 집에 살면서 그거 들여다봐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웠나? 가족과의 오래된 단절이 초래한 결과 만약 누군가 한 번이라도 방안을 들여다봤더라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